됐어? 됐니? 잠시만요. 저 가야죠. 64번에 나 근데 이렇게 문제 막 줄줄 난 이해가 안 가. 어제 본 것도 나 19번. x하고 x제곱 x 4제곱의 개수지? 근데 가용해도 될 거야. x, x제곱, x 4제곱의 개수. 그럼 얘는 x를 1개, a를 9개 선택하면 되죠? 네. 그럼 여기 x 1개, a 몇 개? 9개. 그럼 개수는 10씨 이라면 되고. 얘는 개수가 11이니까 이때는 그냥 컨비네이션해서 표시하는 게 수월해. 자, 여기 제곱. 그럼 a는 8개. 그럼 얘는 10C2. 얘는 4개. a 6개. 10C 6. 그러면 개수들은 이 x항을 제외한 게 나머지 다 개수야. 근데 애들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러면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가운데 거를 뭐 한 거? 제곱한 게 앞뒤에 곱아 같다 그랬어. 앞에 좀 봐, 너. 됐어? 그러면 10C는 얼마예요? 10C 얼마? 45죠. 그러니까 얘는 45 곱하기 45. A의 16제곱이죠. 얘 10C6이 얼마죠? 10 곱하기 10C6은 600으로, 그러니까 10C4잖아. 그러니까 9, 아니다, 그냥 6 해서 8, 7 한 후에 나누기 뭐? 4, 3, 2 1 하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8 약분, 이렇게 해서 3. 그러면 10 곱하기 3 곱하기 7 남어. 그리고 A의 15제곱이야. 근데 A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약분하면 돼. 그럼 여기 A1제곱만 남고, 그 다음에 또 약분할 값들 약분해봐. 5로 이거 약분하면 얘 2, 얘 9, 또 이것도 9, 이거 2, 이거 1, 이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27, A는 얼마다? 28이다 이거지. 그래서 A는 27분의 28이다. 됐어? 그 다음에 (66번에) n이 3 이상의 자연수일 때 x 1 플러스 n분의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 그러면 x세제곱이 되려면 이 n분의 x항을 몇 개? 당연히 3개 선택해야 되는 거야. n분의 x의 항을 3개를 선택해야지 x세제곱 항이 나오죠. 그럼 1은 당연히 몇 개예요? n-3개죠? 그럼 뭐 1은 어차피 표현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얘는 nc3 이렇게 해서 개수로 표현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개수가 an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x세제곱 항을 제외한 나머지 an은 nc3은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3개의 수를 나열을 한 다음에 다시 3, 2, 1로 약분하면 된다. 그리고 곱하기 n 세제곱분의 1 처리하면 되지. 자, 그러면 an분의 1의 극한값이네. an분의 1의 극한값. 이거 질문한 이유가 극한을 몰라서 질문한 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데. 자, 그럼 얘는 뒤집은 거니까 6n 세제곱.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그러면 이거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극한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최고차항만 보면 돼. 얘가 3차항이니까 분모에서 발생되는 3차항만 보면 되는데 3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1이지? 네. 그래서 결과는 얼마다? 극한값은 그냥 6이다 이거지. 최고차항의 앞에 개수에 수렴하니까. 근데 쌤 저는요. 보다 뒤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길게 말하는 거. 길게 말하는 거 어디? 아, 얘가 문제 맞죠? 막 67, 68, 69 같은 거 그런 걸 못하겠어요. 아 길게 말하는 거? 네. 아니. 박스? 네, 길게 말하는 거. 67 해달라고? 68은 했잖아 이거. 네. 자, 67번에 x 플러스 a의 제곱의 n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n-1 제곱의 개수가 같게 되는 두 자연수 a와 n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n-1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n-1 제곱 구하는 거는 n-1 제곱이면 당연히 a 제곱은 한 개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러면 개수는 nc n-1 해서 얘하고 얘 곱이 얘의 개수지. 그 다음에 또 얘를 거기에서 이제 표현을 해놨잖아. 그지? 얘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하고 x제곱하고 얘하고 마이너스 2a하고 곱해서 그 식을 표현을 해놨지. 표현해놨지. 그 밑에 박스 내용 보면 말이야. 그래서 이거 박스 내용 보면 이거 얼마니 근데 이건 n이야. 그래서 xn-1의 제곱은 이거에서 전개했을 때 na 제곱이라고 박스 안에 첫 줄에 있다. 얘는 전개하면 x제곱 x 플러스 a의 n제곱하고 마이너스 2a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xn-1 제곱 찾고 여기에서 xn-1 제곱 찾은 다음에 그 동류항끼리 이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거에서 이제 가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야. 여기에서 n-1의 제곱을 선택하면 여기 이미 x제곱 있잖아.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를 이 항을 전개했을 때 n-3제곱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곱하면 n-1제곱 되잖아. 그래서 x의 n-3.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 세제곱. 합쳐서 n이니까. 그럼 여기는 nc n-3으로 해도 되고 nc 3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지.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 뭐냐? 가에 들어가는 건 얘하고 얘 곱이죠. 그럼 얘는 n으로 시작해서 3개의 정수, 연속하는 정수를 나열한 다음에 3, 2, 1 이걸로 나눈 거지. 이게 가고 여기에 a 세제곱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게 가야. 그래서 쭉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 뭐 가 다 돼 있잖아. 가. 그러면 지금 이제 나를 찾기 위해서 중간 그럼으로 해놓고 a제곱 n이 가는 얘라고 했어. 그래서 가 6분의 n 곱하기 n-1, n-2 그다음에 곱하기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n. 얘를 a에 대해서 a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한 거니까 a에 관해 정리하라는 얘기야. 근데 a가 0이 아니지.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얘도 약분되잖아. 이거 약분하면 a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없어지지. 됐어요? 여기 a 일단 남는다.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n도 약분되네 하나. 1차 이렇게 1차. 정리하면 6분의 n-1 곱하기 n-2 곱하기 여기 a고
얘는 마이너스 2만 남고 여기에서 이게 1이 돼요. 약분하니까 1만 남지. 요거 넘기면 얼마야? 3이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6을 곱하면 18. 그래서 A에 관해서 정리하면 n-1 곱하기 n-2분의 18. 이게 나지. 자, 그런데 A가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A가 자연수야. 자연수면 이 분모, 여기 분자가 18이니까 분모는 말이야. 이 분자의 약수야 돼. 알았어? 근데 n이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지? 박스 위에 보면 4 이상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다 일단 4를 대입해봐. 4를 대입하면 3, 2잖아. 그럼 3, 2가 되면 18 나누기 6 하니까 A가 자연수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n은 결국 얼마다? n은 4다 이 얘기야. 왜냐하면 5는 안 돼. 18의 약수가 안 나와. 이 분모가. 알았어? 나머지. 그러니까 n이 4일 때 4일 때가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가나다 다 찾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네가 직접 증명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나열되는 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어? 뭐 69번도 지금 어쩌고 저쩌고 걔를 시키는 뭐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 구하라. 뭐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치고 그냥 우리는 여기 박스 안에 가나다 주변의 흐름만 이해하면 돼. 식에 대한 전개 과정만. 그래서 K가 0부터 N까지. 얘는 이걸 2항 정리한 걸 여기다 표현한 거잖아. 그럼 여기 두 개의 항 중에 하나가 1이 있다? 두 개의 항 중에 하나가 1이 있으면 여기에 NCK 한 다음에 X에 여기 K제곱 돼 있으면 사실은 1에 N-K제곱인데 이거는 표현할 필요 있니 없니? 어차피 1이니까 표현 안 돼 있는 거지. 이게 2항 정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가 된 거야, 이게. 이게 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2항 정리하면서 다 얘기했었던 부분이야. NCK. 맞지? 자, 그래서 양변의 x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얘가 2n제곱 되고 이 개수들의 총합해서 니은 이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의 양변에서 0부터 1까지 적분. 이거 적분한 거 선생님이 다 알려준 거잖아요. 0부터 얼마까지 적분했다고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적분했다 그랬어. 0부터 1까지. 그래서 그렇게 됐대. 어? 너희들 보고 적분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수능에선 나오진 않은데 이건 교육시험이라서 이제 나온 거고 너희들 보고 적분한 거를 외워둬라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적분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었어. 디귿이 나왔어.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렇게 식이 나왔대. 그 식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봐봐. 니은하고 디귿을 어떻게 했길래 우변의 식이 그렇게 나왔을까? 좌변의 식 보지 말고. 어떻게 한 걸까? 니은하고 디귿의 식을 봐봐. 니은하고 디귿의 식에서 우변 쪽을 봐봐. 그래서 우변 쪽 니은 디귿을 어떻게 했길래 2분의 1 곱하기 nc, 3분의 2 곱하기 nc 이런 식으로 나왔냐고. 판단이 안 되니? 어떻게 한 거니? 뺀 거 아니야? 그래, 니은에서 디귿번 뺀 거야. 니은에서 디귿번 빼니까 nc0는 사라지지. 그러면 NC1에서 2분의 1 NC1 빼면은 NC1이 동류항이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NC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C2에서 3분의 1 NC1을 빼면 뭐야? NC가 동류항이니까 1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 남잖아. 이렇게 NC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러면 좌변도 마찬가지로 니은의 좌변에서 디귿의 좌변을 뺀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니은의 좌변은 2의 n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의 좌변은 n 플러스 1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빼니까 여기 반대부호로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요거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제 이게
이게 지금 나란 얘기야. 이게 지금 나. 이건 식정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n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한 것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 나가 뭐라 그랬어? 나가 GN이라고 할 때 GN을 구하는 게 아니라 G5를 구하는 거니까 n에다가 얼마 대입한 거? 5를 대입한 거 결과 구하는 거니까 이거 식정리할 이유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쭉쭉쭉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국 뭐가 됐다? 얘가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K 곱하기 NCK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하고 같다 이거야. 얘하고 등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같다 이거야. 뭐 이유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흐름 파악만 하면 돼. 그래서 결국 얘가 이 값이 얼마보다? 100보다 작은 얼마보다? 100보다 작은 n의 최대값 구하라 그런 거거든. 여기다 그럼 집어넣어. 여기 n에다가 숫자 집어넣어봐. 숫자 집어넣어서 언제 100을 초과하는지 하나씩 대입해보면 쉽게 하긴 되지. 알았어? 그러니까 최대한 얼마까지 집어넣으면 100보다 작아지느냐라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럼 사실은 이거는 요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얘는 뭐 굳이 이걸 식을 정리하면 이걸 식을 정리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너희들이 이걸 과연 시험 때 식을 정리하고 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긴 하는데 한꺼번에 이거 통분하면 이거 n 플러스 1 아니겠니? 분모를 똑같이 하면? 그럼 여기다 뭐 곱하겠어? 2의 n제곱에다가 당연히 n 플러스 1 곱하고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됐니? 이거 정리하라고. 할 수 있지? 응? 뭐가? 됐어? 이거 사실 요거하고 요거 묶어서 또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묶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냥 어차피 대입해서 하는 거 했는데. 알았지? 그래서 n의 최대값은 7이다라는 게 나오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박스 채우기는. 그러니까 원래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영어에서도 블랭크 채워넣기 있지. 블랭크 채워넣기는 뭐야? 거기에 박스 안에 흐름 파악해가지고 위아래 문장을 연결시키는 그 구조에 맞는 것을 채워넣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수학도. 수학도 너희들 보고 뭘 증명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증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냥 그 서술되어지는 식에 대한 흐름 파악을 하면 돼. 그래서 위아래식을 관찰하면서 다음의 식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라는 과정 속에 이해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런 건 식 정리할 이유가 없다. 이게 바뀌었어, 이게. 예전에는 식을 정리해가지고 나타냈었는데 이게 찍기가 가능했었거든, 예전에. 찍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숫자 집어넣은 걸 거꾸로 묻는 거야. 왜 찍기를 방지하냐면, 찍기 문제가 왜 나왔었냐면 68번과 같은 문제 봐봐. 2005년도 거거든. 예전엔 이런 형태로 나와 있었는데 가하고 나를 봐라. 먼저 첫 번째 가를 고르고 나를 골라야 되지 않니? 그런데 가에 봐봐. 종류가 몇 종류 있지? 3종류 있지. 그러면 한 종류만 있는 거는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3번은 답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나마 그렇게 만든 거야. 3종류로 만든 건데 이건 원래는 가 하면은 2종류만 있었어. 답이. 그럼 2종류니까 오지선다형이니까 하나는 3개짜리, 하나는 2개짜리겠지. 그럼 당연히 답은 3개짜리 중에 답이었어. 알았어? 그리고 가, 나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가, 나, 다를 구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가, 나, 다를 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류가 식이 몇 종류 있다고? 2종류가 있어. 그럼 3개짜리가 일단 3개짜리 중에서 답이야. 그러면 3개가 있잖아, 3개. 그러면 나에는 이 3개 중에서 종류가 또 2종류가 생겨, 2종류가. 그럼 또 2종류 중에 답이지. 그럼 확률은 이 2종류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이 뭐야? 오지선다형이 20% 확률이 아니라 50% 확률로 높아져 버려. 그러니까 찍기가 가능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가는 FN, 나는 GN, 다는 HN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숫자 집어넣은 거 계산해서 해라 라고 바뀐 거야. 67번 형태처럼. 알았어? 그러니까 흐름 파악만 하면 되는 거라. 흐름 파악만. 자, 됐죠? 그래서 오늘 그럼 확률 들어갑니다. 자, 확률부터는 큰 부담 없어요. 문제가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장도 있지만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보다는 난이도는 훨씬 낮아. 자, 확률인데 확률은 세 종류의 확률이 있다.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 두 번째, 통계적 확률 또는 경험적 확률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 자, 그런데 수능 대비하는 차원에선 기하학적 확률 다룰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언급했다 그러면 센수학 참조해봐. 그래서 기본적인 건 수학적 확률로 처리하면 돼. 그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을 영어로 P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체 사건분의 A 사건의 개수로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그 전체 사건은 우리는 이렇게 쓰죠. NS 이렇게 쓰죠. NS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우리는 일컬어서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A 하면 A 사건의 총 개수가 오면 되지. 그러면 A 사건은 S라는 사건 중에서 표본 공간 중에서 일부지. 그러니까 분모가 항상 더 크겠지. 분모가 항상 더 크니까 얘는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A가 해당되는 사건이 없어. 해당되는 사건이 없으면 분자가 제로란 얘기잖아. 분자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고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 1보다 작거나 같고 얼마보다? 언제나 0보다 커나 같다 이 얘기야. 그러면 확률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사건들을 무슨 사건? 공사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는 집착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1이다 라고 하면 뭐야? 전체 사건하고 A 사건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말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지. 주사위를 던져서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물어보면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잖아.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난 사건의 개수는 총 6가지거든. 그럼 6 이하가 나오는 사건도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야.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무슨 사건? 전사건이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확률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예요. 자,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그렇다면 수학적 확률은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분모에 해당되는 사건의 개수, 또 분자에 해당되는 사건의 개수. 그럼 사건의 개수를 몇 가지 구해야 돼? 2가지 구해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2번 구해야 돼. 경우의 수를 2번 구해야 되니까 앞에 경우의 수보단 어렵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을 2번 구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알았어? 경우의 수 자체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그런데 확률 문제는 비록 2개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지만 그 경우의 수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률 쪽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해 나갈 때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해당되는 사건은 바로 이 분모에 해당되는 이 개수를 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뭐일 확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이 분자에 해당되는 사건을 구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뭐뭐 할 때라는 표현 썼을 때 이게 전제지, 이게. 알았지?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에 해당되는 개수가 얼마냐라는 걸 묻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열, 조화, 중복조화, 중복순열 등등의 내용을 활용해서 이제 여기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그 적용시키는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수월하더라. 통계적 확률은 뭐냐? 통계적 확률은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통계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주사위를 던질 때 6가지잖아. 1의 눈이 나올 확률, 1의 눈이 나올 사건의 개수는 한 가지니까 확률은 6분의 1이야. 하지만 이 얘기를 주사위를 6번을 던지면 반드시 1의 눈은 한 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지만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1의 눈이 한 번 꼴로 나온다라는 건 맞지. 그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라고 하면은 걔는 수학적 확률이야. 그런데 걔가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한 번 나오진 않지.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n번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r번이라고 하자. 라고 할 때 이 n을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즉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무한대로 늘리면 어떻게 된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형식이 통계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그냥 수학적 확률로 인식하고 하면 돼. 출산율이 10%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낳을 확률이 얼마다? 10분의 1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통계적 확률을 그렇게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으니까. 오케이? 기하학적 확률은 일단 내용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과 관련해서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일어날 확률이죠? 이 표현은 뭐죠? 여사건. 여사건은 A 사건이 아닌 나머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하고 합집합은 뭐가 돼? 전체 집합 되는 거지. 고로 얘하고 얘를 더하면 반드시 그 확률의 합은 얼마? 1이 됩니다. 그러면 A의 여사건의 확률 구하는 방법은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해요? 빼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1. 이건 확률의 총합이야. 확률의 총합이라서 5이라고 얘기하지. 이건 뭐야? 이 사건의 반대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no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느 때 적용하느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했던 적어도 뭐뭐일 사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차라리 전체에서 아닌 거, 반대 사건의 개수를 빼면 수월하더라 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률의 내용을 경우의 수를 구하는 내용처럼 이해하면서 문제 풀면 돼. 따로 설명할 것이 없어. 자, 5번 문제 보면 또 하나. 참. 이게 무슨 사건? 여사건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A 사건이 있어요. 또 B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얘 이렇게 교집합 표시하면 얘는 뭐죠? 같이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같이 일어난 사건이 얘는 공사건이다. 같이 일어난 사건이 없다 이 얘기지. 라고 할 때 A하고 B는 무슨 관계다? 이때 A 사건과 B 사건의 관계는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거나 확률을 계산할 땐 배반 사건을 잘 분류해서 해라 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 여러 가지 사건인데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각각의 사건들을 싹 계산한 다음에 더하면 끝나는 거지. 맞지? 또한 확률은 여하튼 어떤 일종의 연산을 처리할 때 집합의 연산처럼 이해해주면 된다. 집합의 연산처럼 이해해주면 돼요.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A 합 B. 이런 거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했었죠?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더하기 빼기 뭐 하지? A 교 B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런데 얘를 양변을 똑같이 NS, 이거 NS는 전체 사건을 얘기한다.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를 똑같이 이렇게 딱 나눠요.
딱 나누게 되면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이제 확률로 전환돼요. 어떤 확률이냐? A 사건, 이 합집합의 의미는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NS분의 NA, 즉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더하기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빼기 A 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와 같은 연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의 바로 덧셈 정리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정리? 덧셈 정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또는 이걸 합사건이라고 얘기해. 합사건이 나올 확률은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거는 무슨 사건? 곱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얘가 배반 사건이야. 무슨 사건? 그럼 얘가 공사건이야. 그럼 공사건이 나올 확률은 제로잖아. 그럼 이게 배반 사건일 때는 이 합사건이 나올 확률 구하라고 할 때 A 사건 확률, B 사건 확률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더하면. 오케이? 이거 강의 듣고 왔어? 오, 잘했어. 학교에서 이거 나갔어? 그래? 자, 5번. AAA, BBC. 자, 문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할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여기다 슬래시어 가야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분모에 해당되는 사건의 개수를 알려주는 내용이지. 그러면 분모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 6개의 문자를 어떻게 한다고? 일렬로 나열한대요. 근데 여기에 같은 문자가 있죠. 그럼 얘는 가포순 적용합니다.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A가 3개 있죠. 같은 B가 2개 있죠. 이게 분모의 경우의 수지. 자, 분모 됐고. 근데 양 끝에 뭐가 있도록 하라? 양 끝에 이 중에서 양 끝에 A가 있도록 하라 이 얘기야. 그럼 이 중에서는 이 경우의 수 안에는 양 끝에 A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굳이 A가 양 끝에 있을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이거거든. 그럼 양 끝에 A가 있어. 얘는 이미 자리 배치됐어. 그러면 이제 A 2개 썼잖아. 그럼 나머지 얘네들이 이 사이에 아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근데 여기서도 서로 다른 문자 4개 나열하는데 같은 문자 2개 B가 섞여 있잖아.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거지. 됐죠? 됐어요? 계산 가능해? 그래서 얘는 답이 5분의 1. 다음. (8번에) 자, 이건 B형이야. B형이었기 때문에 조금 확률 문제가 조금 B형은 지금 가형을 얘기하는 거야. 학통은 가나형 공통 과정이잖아. 그치? 공통 시험범위잖아. 조금 난이도가 달라. 자, 320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60%와 여학생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문장이 확률은 문장이 길 수밖에 없어.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문장 독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읽다가 자꾸 까먹어.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원아, 밑줄을 그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조건은 슬래시 긋고 1번 조건, 2번 조건이라는 체크를 해나가면서 하는 게 좋아. 한 번에 쫙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분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이거를 어떤 풀이 과정에 써먹을 조건인지 아닌지를 생각한 다음에. 정원아, 밥 먹고 왔어? 자, 전체 학생이 몇 명 있어? 320명. 근데 남학생이 60%란 얘기가 아니야. 그지? 60%와 여학생 50% 얘네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거야. 그러면 결국 남학생, 여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수에 대해서는 표현이 돼 있니 안 돼 있니? 몇 명인지 몰라요. 그죠? 예. 자,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는 얘기는 아무렇게나야.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한대요. 근데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과 이 학교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P2라고 할 때 P1과 이 P2는 같다라고 할 때의 남학생 수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활용 문제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몇 명 있어 전체가? 300. 320명 있어요. 320명. 네. 그럼 전체가 320명 있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합쳐서 320명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남학생 몇 명?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남학생 수를 모르니까 X명. 그럼 여학생 수는 Y명? X 320. 그렇지. 그렇지. 중학교 졸업했구나. 중학교 때 잘했어요. 아유. 그럼 이제 여기에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을 체크하자. 아, 물론 정확하게 몇 명은 할 수 없지만. 그럼 이 남학생의 몇 퍼센트? 60%. 그러면 얘는 0.6x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학생의 50%지. 그러면 50% 0.5, 320 마이너스 x. 맞아? 그러면 자,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전체 학생은 몇 명이야, 결국? 얘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러면 0.6x하고 그러니까 0.1x 아니야? 그 다음에 플러스 160명. 이게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남녀 학생 수야. 맞지? 야, 필기하지 말고 들어.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지? 수학 동아리,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게 분모라고 그랬잖아. 이게 분모라고 그랬잖아. 뭐뭐 할 때. 그럼 분모가 뭐야? 분모는 0.1x 플러스 160. 이게 분모야. 됐지? 그럼 뒤에 이게 뭐야? 남학생인 거지. 남학생은 몇 명이야? 0.6x지. x가 아니라 0.6x잖아. 맞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니까. 이게 P1이래, 이게. 근데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는 건데 9분의 1 0.1x 플러스 160분의 1. 아니에요.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이잖아. 네. 학생 중 근데 한 명 선택할 때니까 1을 안 돼.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남학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니까 한 명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그 한 명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남학생이 대상이 되는 거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아니라 제 말은 분모에다가 분의 1 안 하죠. 왜 분모에다가 분의 1? 그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가 분모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면 임의로 한 명이잖아. 임의로란 얘기 전체의 의미야. 그러니까 저것분의 1이 분모가 아니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분모가 이미 1보다 작은데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한 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대상이 뭐야? 수학 동아리에 해당되는 이 전체를 한 명으로 지칭한 것 뿐이야. 그 중에서 남학생이야. 응?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야. 수학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현아 같은 애들이 나중에 이걸 갖고 이제 오답 이의 제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이툴에 여기 이제 체크돼 있어. 이제 오답 이의 제기. 왜요? 얘처럼 생각할 수 있게끔 문장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지. 근데 이거는 엄연히 검증을 거친 다음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너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냥 너 혼자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야. 너 혼자. 아니, 창피한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똑같은 글을 A에게, B에게, C에게 남들 다른 생각을 하고. 읽히게 하더라도 각자의 사고방식이 다르면 다 달라요. 사람이 다른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도 마찬가지잖아. 뭐 좌파네, 우파네, 뭐 보수파네, 중도파네 뭐 하면서 등등등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야? 사람들의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이잖아.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어쨌든 객관적인 부분에 의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런 착오 없게끔 주의하라고. 자, 그리고 여학생이니까 얘는 여학생 이거야, 이거. 160 마이너스 0.5. 됐니?
됐지? 그럼 x 갖고 하는 거니까 x의 1차 방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 2배 한 게 얘랑 어떻다고? 같아요. 같다고 했잖아. 그럼 x에 관한 1차 방식 풀이 하란 얘기죠? 쌤, 두 배 같다는 말이 어디 나왔어요? 위에. p1은 아, 죄송해요. 2p2하고 같다. 아, 거기 해설지에는 없니? 아니요,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2배 한 게 얘랑 같다. 그럼 결국 x에 관한 1차 방식 맞지?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분모는 똑같으니까 지워. 여기다 2배 한 게 얘랑 같다고. 그럼 여기다 2배 하면 320 마이너스 이거 2배 하면 그냥 x죠. 는 0.6x예요. 그러면 1.6x가 320이니까 계산됐지? 얼마야 그럼? x는 200명이야. 남학생은 200명. 그 다음에 정원아 좀 쉬었다 할까? 너 밥은 그 줄거리 파악이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연산하는 거는 경우의 수보다 수월한데 줄거리 파악이 관건이야. 10번 문제 이거 너희들 그 집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푸는데 이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하였을 때 그랬어. 그지? 원소가 몇 개 있지? 4개. 그러면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에 16개지 그러니까 16개가 있어. 이 16개 안에는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고요. A집합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고요. 원소를 하나만 갖는 것도 있고 2개 갖고 있는 거 있고 3개, 4개 갖고 있는 게 있어. 4개는 자기 자신이겠고. 그러면 택하였을 때 이게 분모를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분모에 해당되는 가지수는 몇 개를 선택한다고? 2개. 그러니까 1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원소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에서 2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선택하는 거니까 컨비네이션 적용하면 되죠. 자, 그런데 한 집합이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사건의 개수야.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2개의 집합을 선택을 했는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어떤 얘기냐면 얘하고 또 다른 어떤 집합을 선택했는데 1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집합은 뭐 해야 되냐면 1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러면서 1이 아닌 다른 원소도 갖고 있어야 돼. 만약에 2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2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만약에 하나가 원소 1만 갖고 있으면 이것만이 아니지. 이것만이 아니라 1, 3이든 1, 4든 이렇게 가져도 되지. 또한 얘가 원소를 반드시 2개 가질 필요도 없지. 원소를 1, 2, 3, 4 이렇게 가져도 상관없는 거야. 이런 두 집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 거야. 분자는. 어떻게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봐봐. 2개의 집합을 선택을 했어요. 그 2개의 집합을 C하고 D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C가 D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어도 되지. 얘가 뭐 해도 돼? 이 부분집합 16개 안에는 공집합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공집합이야. 그러면 이 D는 어떻게 되면 돼? 공집합이니까 C가 공집합이야. 그럼 D는 이게 원래가 부분집합일 때는 서로 같아도 부분집합이라고 하거든? 알았지? 근데 얘하고 얘는 엄연히 다른 집합이야.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선택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면 여기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D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 15개가 되지. 이 부분집합 개수 16개 안에는 공집합과 더불어 원소를 하나, 2개, 3개, 4개를 갖는 집합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공집합 제하고 나서는 몇 개 남아? 15개가 남지. 그 15개는 무조건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안에는 이것도 되죠. 이거 다 되잖아요, 이거. 이거 다 되잖아요, 이거. 이거 다 되잖아요, 이거. 그래, 안 그래? 이게 총 몇 개가 된다고?
15개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단 얘가 원소를 하나도 안 가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는 총 몇 개? 15개다 이거야. 이해되지? 자, 두 번째 봐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NC, C집합의 원소가 몇 개일 때? 0개일 때야. 그지? 자, 그러면 문제는 C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 그럼 C집합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C집합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 4개죠, 4개. 4가지죠, 4가지. 왜? 1만 갖거나 2만 갖거나 3만 갖거나 4만 갖거나. 그치? 그럼 이제 D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 이게 너희들이 이제 한 번에 봐봐. 얘가 이제 원소를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고려해 보자. 그럼 얘가 원소를 하나 갖는 경우는 4가지야. 그지? 4가지야. 그러면 D집합은 이제 어떻게 돼야지 C가 D의 부분집합이 되는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C집합이 원소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그러면 이제 D집합 있지. D집합. D집합은 1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1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 1을 반드시 가지면서 나머지 3개의 원소들 중에서 무조건 하나 이상씩 더 가질 수 있죠. 그치? 하나 이상씩. 그러니까 하나만 더 가져도 되고 2개를 더 가져도 되고 3개를 더 가져도 C는 D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 이해가 되니? 네. 너 왜 맘대로 막 말해? 맞아? 몰라 지금. 뭐가? 이거를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가지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빠를 것 같다. 뭐냐면 D를 먼저 선택을 해버리자. 얘는 일단 됐어. 요거는 됐고 요거는 됐고 15개라고 하고 역으로 D집합의 원소가 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D집합의 원소가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하자 얘들아. 알았어? 그럼 D집합의 원소가 하나를 가지면 만약에 얘가 1을 원소로 갖고 있다. 근데 C는 여기에 부분집합 돼야 되지. 그럼 C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집합? 무슨 얘기야? D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야. 그럼 D집합의 원소가 하나인데 그 하나를 1이라고 하면 C집합이 될 수 있는 가지수를 세는 게 빠르잖아. 공집합 하나밖에 없지. 그럼 몇 가지 나올까? 4가지 나오죠. 4가지. 왜 4가지예요? C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어야 되거든. C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지만 D집합의 원소는 하나야. 원소의 개수는. 그러면 1을 갖거나 2를 갖거나 3을 갖거나 4를 갖거나 해서 4가지 내용이 나오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2개라고 할 때. 2개라고 할 때. 그러면 D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16개, 아니, 여기 원소 몇 개 있지? 4개 있지? 이 4개 중에 D집합의 원소가 2개가 되려면 4C, 6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야. 됐니? 그러면 이 6가지 경우의 수에서 하나 그냥 택일 해가지고 1, 2를 갖고 있다라고 하자. 1, 2를 가정해서. 그러면 C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C집합이 되려면 몇 개 나오지? 공집합 되죠? 1만 갖거나 2만 갖거나 몇 개 돼요? 3개를 가지면 되죠. 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4C, 6이죠? 그럼 6 곱하기 얼마? 3. 이거는 D집합의 개수, 이거는 뭐의 개수? C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의 개수. 동시에 뽑으니까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8가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가 원소가 몇 개일 때? 3개일 때. 그러면 원소를 3개 가지려면 4C, 3이지. 4가지지. 그럼 일본에서 공집합 했으니까 저거 2번 겹치는 거 아닌가?
아, 그런가? 요거 일단 보류시켜봐. 이거 놔둬봐. 이걸로 그냥 진행할게. 원소 3개야. 원소 3개면 얘가 1, 2, 3을 갖고 있다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속하는 이제 C 부분집합 찾으면 몇 개 나오겠어? 원소를 3개 갖고 있지? 3개를 갖고 있으면 C가 될 수 있는 경우는? C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공집합 있고 1만 갖고 있나 2만 갖고 있거나 3만 갖고 있거나 1, 2, 1, 3, 2, 3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잖아. 세도 돼. 그렇게 세도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너희들이 직접 세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여기서 조금 정리해 보면 C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결국 이런 거야. C는 이거를 갖거나 안 갖거나, 이거를 갖거나 안 갖거나, 이거를 갖거나 안 갖거나 경우의 수가 2의 세제곱이 발생돼요. 그런데 얘를 다 가지면 돼요, 안 돼요, C가? 다 가지면 D하고 똑같으니까 안 되죠. 그럼 그거 하나만 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4C3하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 두 개를 곱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이것도 C집합이 되는 경우는 봐. C집합은 이거를 갖거나 안 갖거나, 이거를 갖거나 안 갖거나 2의 제곱이지. 근데 D하고 이걸 다 가지면 D하고 똑같으니까 안 되니까 그거는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봐봐. 얘는 일단은 4C1이야. 4C1. 그런데 얘를 갖거나 안 갖거나 두 가지. 맞지? 그런데 얘를 가지면 얘하고 똑같으니까 그건 안 되므로 빼기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4가지. 이런 틀이 마련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D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4개라고 합시다. 그럼 D집합의 원소가 4개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4C4. 4C4는 1이야. 그럼 C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갖거나 안 갖거나, 갖거나 안 갖거나, 갖거나 안 갖거나 해서 2의 몇 제곱? 4제곱이지만 다 가지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개 나와? 15개 나오고. 됐어? 그럼 얘네들은 다 배반 사건인 거 맞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까 싹 어떻게 해줘? 더해준 거를 분자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 이 말이야. 분모는 얼마고? 분모는 16C이고. 그래서 결국 16C2분의 요거 4가지 더하기 이거 18가지 더하기 이거 얼마니? 4 곱하기 이거 7이지? 28. 그 다음에 이거 15가지. 이걸 처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인가 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14번. 거기엔 유형 분류 해놨는데 굳이 이거는 유형 분류할 필요는 없어. 확률 쪽은. 자,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2번 던질 때니까 이미 몇 가지야? 분모는. 36가지예요. 그럼 분자만 해결하면 되죠. 분자가 i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래요. 근데 이거의 값이 얼마? 이거의 값이 1이 되는 주사위 눈의 수 m하고 n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순서상의 개수야 결국. 그치? 두 개의 주사위의 눈 m하고 n 이거를 만족하는. 그럼 이걸 다 찾아야 돼. 근데 얘들아 이게 허수 i거든. 허수 i인데 이거 i의 1제곱은 이건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또 마이너스 i고요. i 4제곱은 1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 차수가 높아지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기억해요? i의 5제곱은 i하고 똑같고 i 6제곱은 얘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4로 나눈 나머지 2, 3, 4의 배수들은 다 똑같이 반복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1이 되는 케이스를 다 찾아줘야 되거든.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해서 1이 되는 케이스를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생각해봐.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다 일단 사건 자체는 분류해야 돼.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1이지. 또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얘도 1이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i하고 이거 마이너스 i 곱해도 1이에요. 그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얘가 바뀌어도 되죠, 이게. 마이너스 i하고 i여도 되죠. 맞죠? 더 있어? 더 있냐고, 다른 경우. 없지?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m. 근데 이 m하고 n은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야. m하고 n은 1부터 6까지밖에 안 돼.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세봐. 얘, 이제 m. 이거 m, n. 세보자. 얘가 1이려면 얘가 얼마야 돼? 얘가 4야 돼. 얘가 1이려면 얘도 4면 되지. 어차피 마이너스는 짝수만 곱하면 양수니까. 맞아? 또 있나? 1 되는 거 없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m이 얼마야 되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2야 되지? 그 다음에 얘도 2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i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근데 i제곱은 i6제곱하고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6이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6, 2도 되겠네. 그러면. 그지? 그 다음에 얘가 6이어도 이건 어차피 마이너스 이거 짝수니까 똑같이 얘 2, 6이어도 되고요. 더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i가 되면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얘 m이 얼마? 1이면 되지. 그 다음에 5여도 되지. 얘가 1이면 여기 마이너스 i잖아. 그 다음에 얘가 5. 그지? 그럼 얘가 5면 은 마이너스 그대로 남지? 그러니까 5여도 되지? 맞잖아. 이거 5제곱.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의 5제곱 곱하기 i의 5제곱. 이거 마이너스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i의 5제곱은 i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i 되잖아. 이거 그러면 이거 바꿔도 되잖아요. 서로. 1, 5. 그 다음에 5, 1. 이렇게 해도 되지? 그래서 몇 가지 또? 4가지. 또 마이너스 i가 되려면 그럼 이게 3이어야 돼. 그지?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잖아. 그지? i가 되려면 i가 되려면 이거 3이면 되니?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면 이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다가 i의 세제곱인데 이거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지. 그럼 i가 되네. 그지? 네. 얘가 3이면 네. 그 다음에 또 3이면은 6 세제곱 3. 4로 나는 나머지가 3인 거 더 이상 없지? 또 뭐 있지? 5제곱 하면은 안 돼. 6제곱. 6제곱도 되지 않아? i의 6제곱이 i 제곱 곱하기 i 4제곱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아니구나. 이거 안 된다. 몇 개야 그럼? 7. 10개인데? 10개야 답이. 10개야 더 찾아야 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얘가 빠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중복됨이 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야 되니까. i하고. 근데 P방이 Q가 10인 거 아니에요? 어? 이거 3이면 맞지? 마이너스 i가 되려면 5
5제곱 1이지. 1이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i의 5제곱은 마이너스 1의 5제곱 곱하기 얘가 i거든? 그럼 마이너스 i가 돼요. 아, 이거 그러면은 저거 10가지 나오는데? 뭐 빠뜨린 것 같은데? 그럼 이 문제 틀린 거다. 네 가지. 아이가 가장 어? 아이 수 원이지. 아이 바보. 내가 야 바보야. 62, 26. 네. 아 빨리. 66. 그렇지 66도 되지 그럼. 그렇군. 그래서 36분의 10이야. 네. 36분의 10, 왜 36? 자, 그 다음에 15번에 함수 fx가 있다. 엄마가 닭고기 해봤더니 먹었는데 무슨 너무 좋았어. 여기 준비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다 먹었겠어. 닭고기 어떻게 해라. 삶아밖에 왜? 다 먹었어. 소스지 먹었지. 자, 봅시다.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몇 가지야? 36가지지, 얘들아? 네. 36가지야. 자, 그런데 지금 주사위 눈의 수를 a, b라고 하는데 여기에 x에다가 주사위의 눈의 수를 집어넣어서 이 y의 값이지, y가. 그 두 함수의 값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래요. 음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야 되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봐. F1, A하고 B는 1, 2, 3, 4, 5, 6이야, 얘들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봐. 얼마야? 이게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인지 음인지만 얘기해봐. 1 집어넣으면 이거 양이야, 음이야? 1 집어넣으면 양이야, 음이야? F1 양이야, 음이야? 이거 양이지? 이거 양이지? 양이지, 음이지만 얘기해. 값은 계산 안 해도 돼. 어차피 얘 부호 갖고 따지는 거니까. 2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14. 이거 0이죠? 그죠? 그 다음 F3은 3 집어넣으면 9. 이거 음이죠? F4는 16, 26, 28. 음이죠? F5는 25. 이것도 0이죠? 그지? F6은 근데 사실은 이거 빨리 하는 방법은 이거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이렇게 되고 x절편이 뭐하고 뭐야? 2하고 5 아니니?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이거 양이잖아. 2면 0이고 3, 4 음이고 그지? 그 다음에 6은 양이지? 이걸로 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수월했겠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적분을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그래프로 전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봐 이제 얘하고 얘가 곱해서 음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가 양이고 음이고 또는 음이고 뭐고 양이고 그치? 그러면 얘가 양인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있지? 두 가지 있지? 자 그래서 얘 두 가지 음인 경우 몇 가지? 또 두 가지 그럼 곱하니까 몇 가지? 네 가지지 A, B의 순서상이니까 얘도 그럼 마찬가지지 않아? 또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면 합이 몇 가지 나와요? 8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36분의 얼마다? 8이다 이거지. 약분할 거 약분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19번 또 보세요. 선생님 계속 평가원 중심으로 풀고 있어요. 야, 이 그래프 뭔지 알겠지?
못 찾으면 못 풀어. 저거는 규칙 없어. 일일이 열거에 찾아야 돼. 만약에 4랑 4가 나왔는데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서 36분의 1 한 다음에 막 그런 거 해서 10개 다 그렇게 해도 돼. 똑같아. 똑같이 뭐 6분의 1, 36분의 1, 36분의 1. 그럼 36분의 1이 총 10개니까 36분의 10. 자, 흰 공 2개, 빨간 공 4개.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가 분모라고 그랬어. 그지?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전체는 6개잖아. 그러니까 6시 2지. 분모 됐어. 그 다음에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다. 아, 이거는 간단하다.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에요. 그죠? 그럼 흰 공 2개에서 2개 꺼내면 끝나죠. 뭐. 2C에서 15분의 1. 이런 게 나형이야. 일단 21번. 각각 1, 2, 3, 4가요. 1, 2, 3, 4가 다 몇 개씩 있어? 3개씩 있어. 그래서 총 몇 개? 12개야. 자, 뭐뭐 할 때 12장에서 몇 장 카드? 3장 카드 꺼낼 때야. 오케이? 그러니까 12C 3이지 분모는. 맞아? 자, 그럼 이제 분자가 관건이지. 분모는 언제나 쉬워. 그럼 분자를 구하자. 분자. 자, 분자를 구하는데 분자가 뭐냐? 선택한 카드 중에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몇 장 이상? 2장 이상이어야 되는데 2장 이상. 몇 장 꺼내는데? 3장 꺼내지? 3장 꺼내는데 2장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카드가,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면 같은 카드가 몇 장일 때? 2장일 때. 또는 몇 장일 때? 또는 몇 장일 때 같은 카드가 3장일 때. 나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 그러면 같은 카드가 2장이에요. 근데 숫자들의 종류는 몇 가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그러면 같은 카드가 2장인 숫자를 먼저 지정을 하면 몇 가지겠어? 아니, 같은 카드가 2장이래잖아. 그치? 아니, 같은 카드가 아니라 같은 숫자 카드. 같은 숫자 카드, 같은 카드가 아니라 얘들아, 이런 건 다 숫자가 적혀 있어도 다른 카드야. 그러니까 얘는 같은 숫자 카드가 2장이래. 알았지? 그러면 같은 숫자가 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4가지지, 4가지. 근데 굳이 이거를 사실 이렇게 적용할 필요 없지. 그냥 4가지야, 4가지. 그럼 이 4가지 썼지? 4가지 썼으면 이제 지정해. 지정하라고. 뭐냐면 그냥 같은 숫자 카드 2장이 1이라고 지정할까? 1이라고 지정하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장 더 꺼내야 되지. 잠깐만. 같은 카드가 2장인데 얘는 1이라고 지정을 했지. 그런데 1이 적혀있는 카드는 몇 장 있어? 3장 있지? 그 3장 중에서 2장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 되지? 3장 중에서 2장 뽑아야 돼. 됐어?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하나 남았어. 뭐가 남았지? 9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지. 그치? 왜? 1이 적힌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숫자 카드가 3장인 경우. 일단 숫자 지정해. 숫자 지정하면 몇 가지야? 당연히 이것도 4가지지? 당연히 4가지지? 그럼 끝났어, 이거는. 그러면 1이라고 이제 지정하자. 그럼 1 숫자가 3장 있으니까 그 중에서 3장 꺼내면 이건 게임 끝난 거지? 그럼 이거하고 이건 다른 사건이니까 어떻게 하고? 더한 다음에 분자에다 갖다 배치면 되지. 분모는 아까 얼마였다고? 12C 3이었다. 너 계산도 못하니? 답이 왜 없어? 아니 근데 12C 3이 220 아니야? 220 맞아. 220분의 40. 40? 이게 그렇게 작아? 야, 이게 3이고 4, 30 이게 108인데? 잠깐만. 이거 4고?
자, 그 다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해볼까? 왜요? 하지 마. 저 지금 힘들어요. 아, 잠깐 밖에서 까먹었거든요. 23번. 47에 28 아니야? 맞죠? 답 5번이야. 왜 27이? 아, 220분에 110이 약분하면 4로 약분 되잖아. 4로. 그럼 55분에 28 맞잖아. 너 뭐야? 47에 28이라고. 55분에 28이라고. 왜요? 90? 47에 28. 어? 36. 너 7, 9, 9를 7. 야, 아, 미쳤다. 이거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뜨면은 야 여기 배운 애들 졸라 목소리 안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왜 안 들려? 씨. 저희요? 자, 1부터 다 흡수되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대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분모는 구하기 쉽죠? 예, 94예요, 분모는. 자, 근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7 이상이고 9 이하다. 그럼 분자 구하는 게 관건이지? 일단 분모는 뭐라고? 분모는? 94야. 분자 구하자. 분자 구하자. 분자는 케이스 나누자. 케이스 나누면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얘 합이 얼마? 7, 8, 9면 되지. 그러면 첫 번째 합이 7인 경우, 합이 7인 경우, 그러면 가장 큰 수는 6이고 가장 작은 수는 1이면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몇 개를 꺼내는 건데? 4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꺼냈잖아요. 일단 꺼냈잖아, 얘는. 이거에 대해서 사건 적용하면 안 돼? 일단 결론 내리고 한 거니까. 그럼 문제는 이 사이에 2개를 더 꺼내야지. 맞니? 이 사이에 2개를 더 꺼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몇 개 있죠, 숫자가? 4개 있어요.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 더 꺼내야 되죠? 4개 중에서 2개. 이게 이제 사건에 적용돼야 되죠. 아이, 그러니까 일단 합이 7일 때 가장 큰 수가 6이고 가장 작은 수가 1이면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또 뭐가 되고 5가 되고 가장 작은 수가 2가 되면 그래도 합은 7이지. 그럼 이 사이에 몇 개 있지? 3개. 아, 네? 아, 나 잘못했어. 3, 4, 2개밖에 없지. 그럼 2개 중에서 2개 또 꺼내면 되니까 이건 그냥 한 가지 취급하면 되지. 더 있니? 7이 되는 경우 더 없지. 왜요? 7이 되는 경우 얘가 4고 얘가 3이면 안 돼. 아,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왜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멍청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이 8인 거 이제 또 보자. 합이 8인 거. 합이 8이려면 가장 큰 수가 얼마이고요? 7이고 가장 작은 수가 1이다. 그럼 이 사이에 몇 개 있죠? 5개 있지?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6이고 얘가 2면 되지. 그럼 이 사이에 몇 개 있지? 3, 4, 5, 3개 있지?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고. 더 있니? 안 돼. 얘가 5면 얘는 3이면 되는데 이 사이에 4밖에 없으니까 2개 선택할 수 없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합이 9일 때 합이 9가 되려면 8,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이 사이에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6개 중에서 2개. 그 다음에 몇 개 줄어드냐 그냥 여기 7, 여기 2지. 그러면 이제 4개지. 그 다음 또 5, 그 다음에 5가 아니라 6, 3, 4, 5 2개밖에 없잖아. 2개 중에 2개. 더 이상 없지. 그럼 얘네들을 싹 더하면 이게 분자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좀
기본 틀만 갖춰지면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아. 딱 보기에 문제 딱 읽으면 막상 거부감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해석하려고 들어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보고 그냥 멀뚱멀뚱 있고 그러지 말고 뭔가 지정해 가면서 사건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봐. 그 나누는 사건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25번 또 봐봐. 25번에 A하고 B 주머니에 1, 2, 3, 4가 각각 적혀 있어요. 4장의 카드가 있는데 갑은 주머니 A에서, 갑은 A에서, 을은 B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꺼낸답니다. 2장의 카드를 꺼낸답니다.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갑은 몇 장의 카드를 꺼내고요? 갑이 꺼내는 거 2장, 을이 꺼내는 거 2장의 합이 어떻다고? 같다 그런 거지, 같다. 맞아? 뭔지 알겠니?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될까? 분모는 갑도 4장 중에 2장, 을도 4장 중에 2장 꺼낸 거니까 36가지 경우가 발생돼. 그지? 갑과 을이 동시에 아니면 연속으로 꺼내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그 2장의 카드의 숫자의 합이 서로 같은 경우 다 찾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2장의 카드의 숫자의 합이 제일 작은 게 얼마부터야? 2장의 숫자의 합이 제일 작은 게 3일 때지. 그러면 3일 때. 3이 되려면 1, 2 그거밖에 없지. 얘들아, 그치? 그럼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동의해? 그럼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합이 4가 되려면 1, 3도 되고 2는 안 되나? 안 되는구나. 그치?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밖에 없어? 1, 3밖에 안 되지? 1, 3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한 가지죠. 그 다음에 합이 5가 되는 경우. 합이 5가 되려면 1, 4, 2, 3 이렇게 있지. 2가지가 아니지. A가 1, 3. 그럼 얘가 1, 3이 아니라 1, 4, 2, 3. 그 다음에 얘 2, 3. 얘 1, 4. 이거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순서상으로. 몇 쌍이야 그럼? 2가지니까 4쌍이지 그럼. 그러니까 4가지지 4가지. 합이 6이 되는 경우. 합이 6이 나올 수 있지. 2, 4면 되지. 맞아? 2, 4밖에 안 되니? 그러면 얘 한 가지지. 둘 다 2, 4, 2, 4. 그래서 한 가지. 합이 7이 되는 경우.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3, 4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더 이상 없지? 자, 그럼 얘네들은 다 더하는 이유는 알겠죠? 그래서 36분의 얼마입니까? 이게 5야? 8이지. 됐어? 자, 그래서 4로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되지. 9분의 2 이렇게 하면 된단다. 자, 그래서 훅 넘겨. 그 다음 33번으로 넘어가. 이게 뭐냐면 83페이지, 그러니까 46번까지만 처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이라서 이런 거는 다 2점, 3점에 불과한 거야. 거기까지만 고비야. 자, 33번에 다음 주까지 해서 이거 좀 자의를 한번 마무리 짓게끔 도와줘.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대. 주머니 A에 흰 공 몇 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자, B 주머니에
B주머니에는 흰 공이 몇 개요? 1개. 검은 공이 몇 개요? 3개가 들어있답니다. 자, 그런데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요. 흰 공이면 2개의 공을 주머니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은 후 주머니 B에서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이라. 이거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거는 왜 어려워하냐면 이거를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니까 어려운 거야. 졸라 쉬워. 봐봐. 순서가 어떻게 돼? A에서 먼저 꺼내지. 야, 여기에 말한 대로 그대로 한번 해봐.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근데 그게 흰 공이면 그럼 흰 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주머니 A에서 꺼낸 게 흰 공이야. 자, 흰 공 꺼낼 확률 얼마야? 5분의 2야. 자, 근데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꺼낸 흰 공을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어떻게 한대? B한테 준대지. 그러면 B는 공이 몇 개가 돼? 흰 공 몇 개가 되고? 3개. 검은 공 몇 개? 3개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B주머니에서 1개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일 확률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흰 공 꺼낸 거잖아. 그러면 공이 6개 있지. 공이 6개인데 흰 공은 3개 있으니까 6분의 3. 연속이니까 곱하고. 근데 문제는 A 주머니에서 꺼낸 게 무슨 공일 수도 있어. 검은 공일 수도 있는데 검은 공일 확률은 5분의 3이지. 그럼 검은 공 꺼냈을 때는 어떻게 하래? 검은 공 2개를 여기다 넣으래지. 그럼 검은 공 2개를 여기다 넣어도 전체는 6개예요. 맞죠? 그런데 흰 공인 건 하나 그대로입니다. 곱해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얘는 10분의 1이 되겠지. 이 2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하는 이유는 무슨 사건이야 이거? 배관 사건. 네. 그렇지. 그럼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얼마다? 3이다. 별거 아니잖아. 거기에 얘기한 스토리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끝이야. 한 5분만 쉬어요. 5분만 쉬긴 끝나가는데 뭐. 한 문제만 풀고 끝낼 거야. 자, 35번에 아이씨 35번이 아니라 이거 현아도 짜증나는데 아는 척하기 한참 들었어. 35번. 그래, 내가 욕심 부리지 말자.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를 릴렉스. 자, 주머니 A에는 1, 2, 3, 4, 5 적혀있는 5개의 구슬이 있고 철수는 주머니 A에서, 영희는 주머니 B에서 각자 임의로 1개씩 꺼내요. 임의로란 얘기 때문에 혼란 일으키지 마. 그냥 아무렇게나 꺼낸다는 얘기야. 자,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게 복원 추출이에요? 비복원 추출이에요? 비복원입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 않은 거. 네.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해가지고 첫 번째 꺼낸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가 서로 다르고 두 번째 꺼낸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는 같다라고 한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 A 주머니, B 주머니. 그러면 첫 번째는 달라야 된대지. 첫 번째 어떻게 된대? 첫 번째 달라야 되지. 응?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달라야 돼. 잘 봐. A 주머니에서 숫자를 꺼낸다? 그럼 어떤 숫자 꺼내는 거야? 아이, 거기서 얘기한 대로 A 주머니에서 꺼내고 또 B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 아니야. 철수와 영희가. 네. 다른 숫자. 철수와 영희가. 그러면 먼저 A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꺼낼 확률이 얼마야? 5분의. 근데 뭘 꺼낼 확률이 5분의 1이야? 어떤 숫자라고 얘기했어? 어떤 숫자란 말 했어? 그러면 뭐야? 아무런 숫자 아니야? 이게 관건이야. 이게 수능이야. 이런 게. 그러면 A가 어떤 숫자를 꺼낸다는 전제가 있어 없어? 아무런 숫자지. 그럼 아무런 숫자 꺼낼 확률이 얼마냐고? 아무런 숫자 꺼낼 확률이 얼마야? 1이지. 그렇지. 이유 알겠니? 5분의 5잖아. 네. 그러면 이제 A가 1을 꺼냈다고 가정하자. 네.
1을 꺼냈어. 그러면 비주머니에서는 1을 꺼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꺼내긴 꺼내죠. 네. 몇 개 중에서? 5개. 5개 중에서. 그러면 몇 개? 그렇죠. 1을 제한 나머지 숫자를 꺼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행의 확률이지. 하나요. 이게 첫 번째 시행한 거잖아. 하나요. 됐어? 이게 첫 번째라고, 오케이? 자, 두 번째 넘어간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 꺼낸 숫자가 같아야 된다지. 근데 방금 전에 A하고 B에서 꺼냈던 것을 다시 안 넣는다고 그랬지. 다시 안 넣으니까 A 주머니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일단 첫 번째 끝났잖아. 그러면 스스로가 이렇게 A에서 꺼낸 게 1이야. 그 다음에 B에서 꺼낸 게 2라고 이렇게 지정해놓고 하면 편해. 자, A 주머니에 꺼낸다. 4개 있지? 4개 있지? 그러면 4개 중에서 이제 뭘 꺼내야 될까? 3, 4, 5, 6,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다 같게 하려면 3개. 3개죠. 4분의 3. 왜 4분의 3인지 이유 알겠니? 네. 1하고 2를 제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B 주머니에는 또 몇 개 남았지? 공은? 네. 4개 남았지? 그러면 여기 1개. 한 개 왜? 왜냐면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A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얘들 다 연속이니까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네. 요게 관건이지, 요게. 왜 1인지. 네. 알아요. 됐어? 네. 원래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돼. A가 1을 꺼냈을 때, 2를 꺼냈을 때, 3, 4, 5를 꺼냈을 때 다 더하면 결국 요 자리가 1이 되는 셈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 헷갈리게 맞춰요. 그럼 얘가 뭐야? 1을 꺼냈을 때 5분의 1이지. 그잖아. 여기 1을 꺼냈을 때 5분의 1. 그 다음에 2를 꺼냈을 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 5번 더해지면 1일 거 아니야. 끝. 여기까지 숙제 36번까지. 아, 망했어. 야이씨 46번까지 하려다가 지금 참은 거야. 아, 망했어. 왜 망해? 열심히 했는데.